은실장입니다.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구독하실 수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발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소식과 방송에서 못다한 많은 이야기들은 자가발전 공식 블로그 www.자가발전.com zagavarzeon.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이 넘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해야죠. 사람들은 이걸 엄청 궁금해하고 있을 텐데 50명이 넘으면 서버가 폭발하는 버그에 시달리고 있던 넥슨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일부 들어보니까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저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좀 해가지고 넥슨 쪽에다가 흘릴 거야. 들어보시라고. 나중에 알아요 혹시 넥슨에서 우리 방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서 맨날 매주 와서 녹음할 수 있게 해줄지. 제주도까지 가야 돼. 근데 넥슨 제주도에만 있어요? 아니 지금 넥슨 여기 그 뭐- 지주회사인 넥슨 본사는 또 NXC요. NXC는 서울지사 같은 거 뭐 단감 골방이라도 있겠지. 저기 판교에 있습니다. 아 판교에 있어요 네. 그게 또? 또 판교까지 가야 돼. 뭐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직 넥슨. 망원동에 사는 게 낫지. 네. 망원동은.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넥슨. 네. 아무튼 자 네. 50명이 들어가면 튕기는 버그가 있었어요. 버그가 있었어요. 왜 이런 버그의 문제점을 그 서민 씨가 찾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이때 당시에 일단 온라인 게임으로 50명이 넘는 게임은 전 세계. 전 세계에 없었어요. 그렇죠. 온라인 게임이 아예 온라인 없었던. 게임이 없었지. 온라인 게임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앞으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없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이 50 장벽을 해결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잘 되겠지 했는데 자꾸 사람이 늘어서 네. 254 장벽이 생긴 거예요. 그건 뭐야? 254명 아니 50을 어떻게 해결했는데요? 그걸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네네. 했는데? 아마 뭐 너무 작은 문제였나 보네. 네, 뭐 크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54 장벽은 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네. 이때 당시에 서버 담당이었던 서민 씨가 맨날 유저들이 튕겨 하고 보니까 254명만 되면 서버가 튕기는 거예요. 하긴 그때 당시에 254명이 자주 생기는 일은 아니었었겠네요. 그렇죠. 원인을 찾았네. 그래서 254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수치거든요. 256이 익숙한 거 아니에요? 0번째 순서랑 그다음에 네. 첫 번째 0부터 255까지가 있고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래야 256이라는 그렇죠. 개수가 나오니까. 네네. 근데 네. 이제 이거는 너무 앞서 나갔다.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이 마이 254라는 장벽이 문제였는데 네. 일단 254명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고, 그렇죠. 가끔 있는 일일 거 아니야. 많지가 않았고, 네. 그다음에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제 다시 껐다 켜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굳이 해결을 안 해도 되는. 네. 근데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싸맸는데 네. 이제 미국 출장을 다녀와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서버가 터질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하니까 막 똥줄 미치겠는 타지. 거야. 똥줄 타지. 껐다 킬 수도 없고 거기서. 껐다 킬 수도 없고. 그래서 딱 보니까 내가 쓰는 컴퓨터가 우리 서버 컴퓨터가 8비트 컴퓨터지. 그게 뭔지를 모르겠네요. 저는요. 8비트 컴퓨터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8비트 컴퓨터가 무슨 말이냐면 그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2의 8승계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인데 네. 뭐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 컴퓨터 한 대가. 컴퓨터 한 대가 뭐 여러 개 한 개의 라인으로 네. 256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쉽게 같아요. 말해 그 254개의 정보가 사람 정보가 네네.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어. 순간에 다운이 된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한 칸이 한 사람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용자 한 명. 네. 네네네. 그래서 이 8비트에서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뭐 256기가 뭐 이런 숫자는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요. 그죠 익숙하죠. 그게 왜 익숙하시냐면 그 2의 8승 256개인데 0부터 255개까지가 네. 256개잖아요. 네네네. 0은 근데 뭐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음. 총 254개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었대요. 서버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버스가 256인승인데 네. 0번 1번은 기사님 타는 거야. 기사님이랑 그 옆자리 비워놓은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승객이 탈 수 있는 자리는 딱 254개. 254개였던 거지. 한 명 더 타면 버스가 터지는 겨. 아니 버스가 안 가는 거지. 뭐 그런 거지.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네네. 미국에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대요. 아. 코드로 고쳐가지고 바로 떠올라. 그러니까 어. 한 칸에 여러 명 들어가게 어. 이제 바꿨나 보네요. 여러 명 들어가게 바꿨더니 네네네. 유저가 300명을 넘었더니 잘 됐대요. 와 오. 진짜 기뻤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바로 파티를 열었대요. 야 250명 넘었어 이러면서. 지금은 뭐 완전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네. 당시에는 난리였고 네. 이거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1024 장벽이 또 나타납니다. 근데 같은 문제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같은 문제겠거니 하고 고치러 들어갔더니 네. 이번에는 또 듣도 보도 못한 문제인 거야. 보니까 바람의 나라가 그때 쓰던 문제가 네. 그 운영체제가 유닉스 운영체제를 쓰고 있었는데 네네. 리눅스 운영체제 지금은 리눅스를 많이 쓰고 네네네. 있잖아요. 그런데 폴더에 요새는 막 사진 막 수만 장씩 넣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네. 유닉스 한 폴더에 그 1024개까지밖에 못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건 아. 시스템 문제였네. 그러니까 시스템 문제여서 그럼 네. 어떻게 다 지우고 다른 운영체제 뭐 선택했나요? 이것도 뭐 알아서 분할을 잘해서 해결을 했겠죠. 음. 그래서 이것까지 폴더에 폴더 같은 거 만든 식으로 해결했나 뭐 보다. 그런 네. 식으로. 그래서 아까 바람의 나라가 바람을 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때 당시에 굉장히 바람을 잘 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접속자가 수천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는 뜻은 결국은 그런 문제를 발견해낼 정도의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테스터가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이게 이때 당시에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97년쯤이었거든요.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게. 그러니까 네네네. 바람의 나라가 생기고 1년 정도 있었을 때였는데 네. 이때 당시에 이제 뭐 경제 불황이 ADSL이니 두루넷이니 네가 그 얘기를 하면 내가 경제 불황이 왔어요. 아. 얘기한 게 되게 부끄러운 얘기가 되네요. 네. 자, 그래 경제불안 얘기도 해야 돼. 인터넷이 빨라졌죠. 인터넷이 네. 빨라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런 게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네네. 그래서 바람의 나라의 접속자 수가 수천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IMF가 터져요. 맞아요. IMF가 맞아요. 터져서 인터넷이 보급되고 그 다음에 바로 터졌어요. 거의.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슨은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바람의 나라를 네. 통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 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슬프다. 뭐 이런 플로우라고 해야 되나? 네. 흐름. 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네. 되면서 게임이 예.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이거 좀 슬픈 얘기지만 사실 그때 그랬죠. 이때 또 같이 오버랩이 된 게 스타크래프트. 그렇죠. 뭐 그리고 PC방 문화 이런 음.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첫 번째는 그 명예퇴직이나 이제 회사를 그만두신 분들이 창업을 하셨고 네. 반대로 따로 뭐 큰 의지가 없으신 분들은 이 창업된 PC방에 가서 시간을 보내셨고 사회적 네, 현상이었어. 사회적 현상이었어요 정말. 자, 이제 바람의 나라를 이용해서 넥슨은 진짜. 국내 최정상의 게임 회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바람의 나라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 최초의 온라인 그래픽 머드 게임이었죠. 네.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다른 회사들은 CD 타이틀로 이제 게임 만들어야지 뭐 이런 그쵸. 일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게임은 CD로 파는. 네.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온라인 게임에 한번 봐야겠다 했는데 온라인 게임이 기술 장벽이 너무 높은 거야.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서버라는 개념도 네. 있어야 되고. 근데 넥슨은 이제 온갖 장벽들을 다 돌파하고 있었을 그런 시점이었는데 넥슨의 기술력이 그때 막 독보적이었거든요. 근데 서민 씨가 막 때려 부수면서 막 다 도장 깨기 하고 있었지. 네. 근데 다른 아니지 스스로의 내면을 스스로를 이겨내는 내가 내 사람이었지. 자신을 이겼다. 뭐 그런 이런 사람이었지. 느낌으로. 다른 게임 개발사들보다 한 3, 4년 앞서 있었던 그랬겠네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대단하네. 넥슨의 독주 체제가 얼마 못 갑니다. 네. 98년 그러니까 1년 뒤죠. 네. 98년 9월에 이 게임이 나오게 돼요. 리니지라는 게임이 나오게 됩니다. 재경이 형이 나가서 딴 거 준비하고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이 네. 이제 리니지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네. 리니지는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NC 소프트의 대표작인 네. 리니지죠. 예. 린저 씨라는 단어가 사전에 등재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뭐야? 린저 씨 몰라요? 리니지 하는 아저씨? 아, 그 네, 뜻이에요? 린저 씨요. 지금도 리니지 서버가 운영될 수 있는 주 원동력이에요. 그 리니지 아데나 팔아서 그 차 사고. 판교에 건물 모은 거 아니야? 건물 올린 거 아니야? 건물. NC 소프트.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 이제 NC 소프트 얘기를 잠깐 넘어가면 네. 송재경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람의 그렇죠. 나라의 아버지였던 송재경 씨 얘기를 안 할 네. 수 없는데 네네. 이 송재경 씨가 어느 날 그냥 아이네트라는 회사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딴 회사로 이직한 거였군요. 네. 그래서 아이네트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바람의 나라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네. 네. 아이네트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이네트라는 회사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내용 증명을 한 통 받아요. 뭐요? 뭔가요? 바람의 나라는 설마. 우리 거니까 아. 우리 걸로 뭐 홍보 활동 하지 마. 이렇게 뭐 이력서에 넣지 마 이런 건가요?
왜 이런 내용 증명을 받게 됐냐면 네네. 아이네트라는 회사에서 네. 송지경 씨가 우리 회사에 있는데 네. 바람의 나라가 송지경 장관이니까 바람의 나라의 아버지인 송지경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낸 거예요. 아 진짜요? 예. 바람의 나라가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근데 송지경 씨도 뭐 말리진 않았죠. 이때 그렇죠. 당시에. 왜냐면 자기가 사실 한 건 맞으니까. 내가 만든 거 맞죠?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넥슨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거죠. 그렇죠. 바람의 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네. 뭔가 개발자들이 맨날 밤새면서 고생하고 있는 이런 그렇죠. 서비스를 뭐 이제 바람의 나라는 송지경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버리면 넥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네. 보니까 송지경 씨한테 이제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고 아이네트라는 회사는 홈페이지에다가 사과문을 게시하는 진짜요? 그 정도였어요? 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송지경 씨 이때 깨닫게 돼요. 아 이제 바람의 나라는 내 손을 완전히 떠났구나. 뭐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네네. 어쨌든 이렇게 바람의 나라의 아버지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송재경 씨에 대한 리스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그 네. 김정주 씨랑 네. 대학교 학부 시절부터 친했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등을 지게 되는 건가요? 대면해진 게 임마. 저희식 막 이러면서. 약간 대면 해지게 된 거죠. 근데 아.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시겠죠. 지금은 이제 네, 지금 또 호영호제하겠지. 지금 또 사회생활을 많이 하셔서 네. 이게 브라더가 북구가 됐겠지 됐구만. 또. 헤이 듀드 하고 있다니까. 하고 있겠지. 네, 그래서 이제 송지경 씨가 바람의 나라를 이제 내 손에 떠났구나라고 네네. 예. 하게 되면서 음. 새로운 씨, 게임 내가 하나 만든다. 내가 하나 만든다. 이때가 이제 96년 8월쯤입니다. 네네네네. 이제 그래서 게임 기획서를 쓰고 있었어요. 송지경 씨가 예. 이제 머릿속에서 있던 걸 이제 꺼내서 기획서를 만드는 왜냐면 전에 해봤더니 이 기획서라는 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더라고. 힘들구나 뭐 이런 거 느꼈나 보지.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람의 나라 그 만화책을 쓰신 분이 김진 작가잖아요. 그렇죠. 예. 김진 작가랑은 좀 친했었어요. 네네네. 왜냐면 바람의 나라는 게임을 만들었으니까 또 그걸 라이센싱도 만나셔서 했으니까. 했겠죠. 자주 만났겠지. 네, 술 한잔 했겠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김진 작가한테 전화를 걸어서 혹시 신인숙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저도 이 생각이 드는 게 송재경 씨가 음. 그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을 또 초기에 만들고 네. 그다음 리니지도 그렇고 다 만화책이 원작인 음. 게임들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케이지도 음. 그거거든요. 뭐지? 소설 원작 아니에요? 네, 소설 원작이에요. 그쵸. 이 이 아까 그 진짜 오타쿠네. 은 실장이 굉장히 아까 막 이거 네. 제목 듣자마자 막 이거 만화책 유명하다고 했던 그 어. 아르미안의 내 딸들을 쓰신 분이 신일숙 작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 작가분이 그때 당시에 쓰고 집필하고 계셨던 만화책이 리니지라는 리니지예요. 네. 만화책이었어요. 그때 출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럼 그 만화는 출간이? 그게 무슨 챔프 이런데 이제 그런데 나가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이제 있었겠지. 주간지에 어. 조금씩 연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송재경 씨가 이제 신일숙 작가가 사는 데까지 찾아가서 네. 리니지를 이제 온라인 게임으로 만든 권리를 얻어오게 되죠. 저랬나. 그때 진짜 신의 한 수였겠다. 한번 그것도. 해봤으니까 근데 좀 쉽지 않았을까? 이거 해봤더니 이게 뭐 롤케이크보다는 뭐가 낫고 베스킨라빈스가 낫고 이러면서 베스킨라빈스 그 하프 갤런 사이즈 들고 들어가서 이제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랬겠지. 그래서 막 이제 리니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네네. 뭐 사실 한번 해봤다고 하지만 리니지랑 바람의 나라는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해도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굉장히 이미 리니지가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도 다르고 리니지는 이제 자유도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게임을 얘기하시는 네네. 거죠? 네, 게임이 다르죠. 그 네. 바람의 나라는 이렇게 상하 좌우 왔다 그쪽으로 움직이는데 사방향. 리니지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팔방향. 팔방향. 팔방이에요? 네, 팔방향밖에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가고 싶은 대로는 안 되고 네네. 팔방향이에요. 대각선, 직선 이렇게만. 그래서 바람의 나라 때문에 네. 이제 슬슬 온라인 게임이 하고 있는데 네. 리니지는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와서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네네네. NC소프트 대표가 와서 야 나랑 같이 게임 하나 만들자 오. 이렇게 해서 NC소프트에 들어가서 네. 리니지를 만들게 됩니다. 리니지가 굉장히 그 성공을 하게 돼요. 네. 97년 12월에 이제 NC소프트에 송재경 씨가 입사를 하는 이래로 네. 리니지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네. 리니지는 이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네. 바람의 나라는 국내 뭔가 옛날 판타지죠. 조선이죠. 조선이요? 조선 아니야 고구려. 삼국 시대지. 삼국 시대. 500년, 300년에서 500년 정도. 잘 알아서 좋겠다. 다 망한다는데 뭐 알아서 해. 그 바람의 나라는 고구려가 배경인데 네네 맞아요. 송지경은 그 바람의 나라를 만들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야. 자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세계관 구축하는데. 그렇죠. 판타지야 사실 세계관도 전 세계적으로 많고 만들면 되잖아. 말 그대로 상상하면 되는 아니 거니까. 신인선에서 이거 어떻게 학교가요? 몬스터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남는 몬스터 없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러면 말이야라고 하면서 물어보면 되는데 네. 고구려는 이제 어느 정도는 역사적 바탕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네. 완전 픽션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 리니지의 배경은 왕가, 기사, 요정, 마법사 뭐 이런 거 나오는 네. 게임이다 보니까
자료가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그 게임 유저가 네. 게임 서버로 옮길 때도 데이터는 알아서 가져갈 수 있게 뭐 이런 거 만든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게임을 좀 바람의 나라랑은 다른 그런 형태로 이끌어 나가려고 굉장히 네네. 많은 노력. 구조 자체가. 네. 그래서 바람의 나라랑 리니지랑 제일 다른 게 뭐냐면 네. 리니지는 PK가 돼요. 그렇죠. 사람을 칠 수 있어요. 물론 이후에 바람의 나라도 그렇게 기능을 넣었지만 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송재경 씨가 바람의 나라가 물론 처음에 자기의 기획 안에서 나왔지만 네. 그 어떤 흐름을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보고서 한참 보면서 그 문제점이나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됐던 걸 막 수정돼서 반영시키지 않았나라는 네네. 느낌을 되게 많이 받네요. 아마 그럼 PK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닐까? 그랬을 때 야 나는 사람을 치고 싶다고라고 그랬는데 렉슨에서 너무하잖아. 그거 처음인데. 맞아. 야 20명밖에 없는데 서로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네. 대면 하잖아. 그러네.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쳐야 된다고. 죽여야 돼. 그걸 이제 저기 서초동 어디 그 술집에서 이제 얘기하다가 회사에서 쳐냈지 그냥. 네. 그 PK 안 되겠다고.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사실. PK가 네. 굉장히 진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혁신적인 시스템. 서로 아이템으로 대결을 하는 예. 그런 구도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그게 이제 실제 그 리니지의 시발점에 있던 사람으로서는 그게 개인한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요. 이전까지는 그때 바람의 날을 통해서 온라인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네. 예.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은. 네. 근데 그 사람들끼리는 뭔가 이 현실에서 있는 것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는데 온라인 그 PK가 생김으로써 겨우 PK 한 개인데 현실과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말 그대로 화가 나면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계하게 되는구나. 근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법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걸 못 하는데 네. 그 이제는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물론 거기에 따른 그 인터넷 판타지 세계의 책임은 내 캐릭터가 지는 법적인 거긴 하지만 페널티가 있겠죠. 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뭐 경찰한테 끌려간다거나 네. 이런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온라인 그 리니지 안에 네. 정말 말도 많고 막 토론장에서 이런 행위 이렇게 PK하는 것만큼은 하지 말자 뭐 이런 맞아. 자기들끼리 약속도 하고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일종의 작은 사회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아닌가라고 맞습니다.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진짜 이 두 게임의 차이가 다른 게 네. 말씀하신 대로 리니지는 굉장히 PK에 관대한 그 PK가 되니까 바람의 나라는 꾸준히 그 인공지능 몬스터 다람쥐라든지 돼지라든지 네. 이런 것만 잡는 그런 게임으로 다 발전하게 같이 싸워 나가는 어. 게임의 느낌이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정상원 씨는 바람의 네. 나라를 만들면서 네네네. 계속해서 PK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거든요. 맞아요. 한 2000년도 넘어서야 PK가 도입이 됐을 거예요. 무율 서버가 들어왔죠. 네. 무율 서버라니. 괴유 아닙니까? 너무 아 무서워. 개유 서버다 개유 서버. 너무 무서워. 저도 거기 들어갔는데 레벨 1인데 자꾸 죽이더라고. 왜냐면 그 처음 태어나는 곳 앞에서 지키고 있거든. 아, 야 왔냐? 이게 바로 이게 현실이야 임마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은 게임을 하면 이제 의욕이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원 씨도 계속해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는 그 정반대로 초보 게이머들이 게임을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화가 나서 더 에이씨 내가 아이템을 내가 너 죽이고 만다. 내가 너 죽이고 만다 이렇게 해서 한 30% 이상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더래요. 그렇죠.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바람의 나라가 리니지가 더 잘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리니지가 혈맹을 바탕으로 한 공성전 게임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근데 이것도 그 혈맹이라는 요소가 그 만화책에 보면은 있어요. 네네. 서로 싸우는 이게 패밀리들 가족들이 경쟁하는 네. 가문이 경쟁하는 게 만화책에 나오긴 하는데 네. 전 이게 그때 당시 어린 마음에 실제로 구현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전쟁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그때는 했겠어요. 그치. 근데 서로 죽이는 걸 보면서 PK라는 개념,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개념을 넣는 걸 보면서 아 이걸 도입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입이 되면서 아마 사람들이 진짜 사회다라고 느끼기 시작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린저 씨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성전을 이용해서 리니지는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리니지가 바람의 나라를 그냥 가뿐히 맞아요. 가뿐히 넘어버려요. 그냥 리니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엔 그래픽적으로도 왠지 바람의 나라를 하고 있으면 애기 같았고 그 리니지를 하고 있으면 이제 뭔가 성인 반열에 들어가 어른. 어른의 느낌이 났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래서 근데 넥슨이 리니지를 추격을 하려면 할 수도 있었는데 네네.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 네. 넥슨은 야 해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약간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여유로웠던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네.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뭐 이런 마인드가 약간 만연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내부에. 근데 덕분에 넥슨의 그래서 게임들이 더 참신한 것들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하면. 그래서 네. 넥슨으로 이제 또 다시 넘어와서 네, 돌아와서. 그래서 넥슨은 바람의 나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 네네. 리니지대로 가고 있었는데 예. 그 넥슨의 대표인 김정주 씨가 서울대학교 그 컴공과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학교로 찾아간 거야. 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귀한 물건인 네. 컴퓨터. 아니죠. 컴퓨터는 아니고 네. 그 컬러 잉크젯 프린터 아. 그걸 하나 딱 네네네. 기증을 하고 예. 야 니네 그 과에서 제일 괜찮은 애 하나 우리 회사에 꽂아줘. 야, 그 지금으로 치면은 그 뭐야 몇 천억대 그 기부금이 아니라 몇 천만 원의 기부금이 아니라 컬러 프린터 한 대 딱 주면은 인재가 나오는 엄청났군요. 인재 인플레이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프린터 하나 주고 우리 회사에 일해 이러는 거 뭐 급여는 네. 나갔겠죠. 아, 당연히 그런 거에 나왔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승찬이라는 분이 옵니다. 네네. 이분이 오는데 이승찬 씨가 와서 넥슨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두 개의 프로젝트를 하게 돼요. 100만 원이요? KBL의 농구공 나오는 화면 보기 하나 만드는 거랑 네네. 그다음에 뭐 홈페이지 만드는 거 네네. 이렇게 두 개를 하나 만드는 그러니까 알바했네요, 알바. 알바를 네.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당시에 이승찬 씨는 막 노트북을 들고 다닐 정도로 네. 굉장히 IT의 긱스러운 오덕이었구나. 네. 이때 당시에 넥슨은 뭘 만들고 있었냐면 리니지를 그래도 잡아야겠다. 네. 뭐 리니지를 대응하기 리니지가 아니지 네. 스타크래프트를 대응하기 위한 오히려 리니지보다 포커스를 스타크래프트에 맞추고 있었군요. 그렇죠. 글로벌하게. 아니 그때는 그 PC방의 주역이 스타크래프트였으니까요. 네, 스타크래프트를 잡기 위해서 택티컬 커맨더스라는 게임을 만들고 있었어. 야, 나 이거 얘기할 줄은 몰랐다. 택티컬 커맨더스가 왜 나와? 무슨 게임입니까 도대체? 이거요. 로봇으로 하는 똥 같은 느낌. 똥이요? 아니 스타크래프트 비슷한 맞아요. 것 같아요. 스타프를 아니 근데 그 턴제랑 실시간을 약간 섞어놓은 그런 저는 2번 하고 껐어요. 저는 설치하다가 껐어요. 아, 그림 그래요? 보고 껐었거든요. 왜 로봇도 멋있잖아. 근데 아무튼 이승찬 씨는 그래서 이승찬 씨가 그런 알바를 하다가 넥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입사한 거군요. 네, 왜 입사를 택티컬 커맨더스가 나와서 잠깐 정신이 멍해졌어요. 다시 돌아가시죠. 서민 씨도 그렇고 알바에서 이렇게 뽑는 사람이 많네요. 그쵸? 되게 좋다. 굉장히 좋은 정규직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 맥도날드 수준인데? 그치. 그래서 이 넥슨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넥슨은 사실은 이승찬 씨는 이 스타크래프트를 뛰어넘는 거는 관심이 없었고 네. 어렸을 때 그 퀴즈 푸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대요. 너 퀴즈 아니야? 퀴즈 푸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네네. 혼자서 퀴즈 푸는 게임을 만들었대. 그래서 퀴즈를 만들게 돼요. 아 맞다. 퀴즈도 넥슨 거였지. 퀴즈를 만들었다고? 네. 난 혼자? 퀴즈를 어릴 때 했다는 게 아니라? 어릴 때 한 게 아니고 퀴즈를 아니야, 만드셨다. 시기적으로 그래요? 만든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서 퀴즈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이 퀴즈가 굉장히 그냥 혼자서 그 짱박해서 만들었던 네. 그때 당시에 테컴과 동시에 이승찬 씨가 만들었던 게 뭐냐면 혹시 원클릭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알아요. 저는 그걸로 인터넷 했습니다. 원클릭이 뭐였지? 인터넷 하려면 브라우저 아니에요? 인터넷 브라우저 같은 느낌인데 네. 지금은 연결시켜줘. 딱 연결만 하면 인터넷이 바로 되잖아요. 그때는 원클릭 키고 그걸 딱 누르면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그 뭐야 전화 접속 대신해 주는 거지. 그렇죠. 모뎀에 네네네. 있는 것들을 네. 다 알아서 해주는. 맞아요. 그런 거 만드는 거였는데 네. 낮에는 넥슬린 하고 밤에는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그 네네. 퀴즈를 만들었대요. 음.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줬는데 이제 이런 화려하고 멋있는 게임이 아니고 그냥 네. 퀴즈 푸는 게임이니까 사람들한테 약간 잊혀졌는데 그 김정주 씨가 퀴즈를 딱 보자마자 야 퀴즈 대박이다. 그렇게 느꼈나 보나 대표. 왜냐면 지금 게임판은 완전히 남성적인 게임밖에 없었어요. 네. 바람의 나라, 그쵸, 리니지, 그쵸. 테컴, 네. 뭐 그 스타크래프트 네네. 이런 게임밖에 없었는데 퀴즈가 나오면서 여성 고객도 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인터넷으로 할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퀴즈가 완전 새로운 게임의 시대를 연 거예요. 그때 당시에 PC방이 막 엄청 도입이 되고 있었던. 막 네. 붐업이 있었던 시절이니까 네네. 네. 남자친구는 옆에서 앉아가지고 스타크래프트 하고 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옆에서 이런 퀴즈 하는 이런 데이트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개발자들이 만들고 싶은 게임 만들었는데 뭐 네네. 리니지나 바람의 나라 그랬고 이게 1세대식 접근법이라고 해요. 그렇죠. 넥슨 1세대식. 넥슨이 정의한. 근데 그게 딱 느낌이 그런 게 지금 그 누군가 새로운 인력이 들어와서 새로운 참신한 게임이 나오는 방식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승찬 씨는 자기가 원하니까 사용자들이 어떤 게임을 원하는지에 맞춰서 퀴즈라는 게임을 만들어 나갔고 이게 1.5세대식 접근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사용자들을 배려한. 그래서 근데 이제 퀴즈가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요. 네. 이런 퀴즈라는 넥슨이라는 회사의 틀을 퀴즈가 좀 많이 바꾸게 돼요. 근데 넥슨이 지금까지는 돈을 벌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바람의 나라로? 바람의 나라를 유료화가 제가 알기로는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초창기까지만 해도 그 어려웠고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유료가 된 다음에도 그 사용자들이 왜 게임을 돈 내고 해야 돼? 맞아요. 이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점 중 하나였는데. 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PC 통신을 통해서 하는 그 비용 있잖아요. 그걸 네네. 50대 50으로 나눠가는 방식으로 게임이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예.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크게 돈을 벌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바람의 나라가 유료화 모델의 정책을 도입하게 됩니다. 네. 퀴즈가 승승장구하니까 PC방에 한 대당 7,000원을 받고 퀴즈를 공급하겠다. 그건 뭐예요? 일반 사용자한테는 유료로 제공하지만 네. PC방에서 퀴즈를 하려면 PC방 업주가 7,000원을 매달 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 한 대당. 맞아요. IP 주소 하나당.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용자가 떨어지죠. 사용자가 네.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퀴즈가 굉장히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약간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나.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성급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했는데 네. 세이클럽이라는 회사를 보니까 예. 아바타를 팔아서 돈을 번다. 벌더라. 그래서 퀴즈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퀴즈 부분 유료화를 한 거군요. 네, 부분 최초의 유료화를 부분 유료화 같은 거네. 그래서 퀴즈는 사실 그 7,000원 사건 때문에 네네네. 이미 점유율이 떨어진 상태여서 그때부터 이제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승찬 씨가 그때 당시에 그래서 퀴즈를 버리고 회사를 나가게 돼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짧게 계시다가 나가 버린 계기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회사에 나가서 그 게임에서 차렸겠네 또. 네, 위젯이라는 게임 회사를 차려서 메이플 스토리를 만들게 되고요. 이야. 메이플- 그러면 이게 나간 게 아니네요. 지금 보면. 그렇죠. 나중에 결국 넥슨이 다시 다 사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넥슨이 다 나간 게 아닌 그런 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찰나에 이제 그 퀴즈를 넘어야겠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네네네. 그리고 넥슨 내부에서는 야 넥슨 회사 언제 상장해? 그러니까. 언제 상장해? 이런 얘기가 그 나오는 거예요. 말인즉슨 지금 수익 자체도 되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 불투명했을 테고. 네. 네. 그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물론 게임 자체가 좋고 유명한 건 맞는데 대기업 느낌은 나는데 불안 요소들이 계속 커나가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이 태동하고 있을 때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딱 나오게 돼요. 아 이것도 넥슨의 역작이었죠. 네.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딱 나왔는데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왜 만들었냐? 네.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때 당시에 이건 이 세대식 또 도입 방법 아니야? 그때 네. 게임을 오락실에서 하던 게임을 PC로 한번 옮겨와 보자. 예. 이런 마인드로 이용해서 게임을 이제 운영해 나가는데 크레이지 그렇지. 아케이드는 지금까지도 계속 무료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무료 게임. 그래서 넥슨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유료화를 도입하는데 뭐를 도입하냐면 풍선. 풍선을 터트리는 바늘을 유료로 팔아요. 아 그래요? 살아나는 거. 그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최초의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그 분버맨 오락실에 있는 분버맨을 그 캐릭터만 바꿔서 사실은 만들어낸 게임이란 말이죠. 굉장히 네. 그래서 표절 논란이 많았죠. 네네네. 아니야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분버맨은 저작권이 풀렸어요. 네, 물론 근데 그걸 밝힐 필요성이 있었지만 그냥 쉬쉬했지. 네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그때 당시 그 게임을 했고 크레이지 아케이드란 타이틀을 달고 서브 게임들을 계속 냈잖아요. 근데 그걸 유료화 모델로 팔았었다고요. 그 풍선을? 바늘을 유료화 모델로 팔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사실은 실패한 유료화 모델로 난 팔아요. 있는지 몰랐는데 그런 거. 그 컨트롤 누르면 터지는 거 나 되게 많이 썼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 생기면서 밸런스 많이 깨져서 사람들이 많이 얍삽이 떨어져 새끼네. 나갔죠. 그 사람들이 그 옹졸한 녀석. 바늘 쓰면 강퇴 뭐 이런 거 방지에 달아고 그랬어. 그래서 쫄보였구만.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넥슨의 사내 벤처였던 엠플레이에서 만들었거든요. 예. 정말. 그 이거- 벤처야. 네, 사내 벤처. 그래서 이걸로 승승장구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아까 말했던 우리 회사 우리 주식 상장 언제 왜냐면 크레이지 아케이드도 빵 터졌지. 퀴즈도 빵 맞아요. 터졌지. 이러니까 언제 상장해 이러고 있었는데 뭐 하다가 갑자기 엎어질 수도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상태에서는. 근데 김정준은 우리 상장 안 해 이러고 있었는데 3천억이 우리가 연매출 3천억이 넘으면 그때 당시에 연매출이 900억 정도 됐을 때거든요. 네네네. 근데 상장을 안 했어. 근데 3천억이 넘으면 우리 상장할게 연매출. 와. 그러니까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지. 그렇죠. 아니 3배를 더 넘게 더 해야 어. 하는 거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이승찬 씨가 나가서 차린 위젯에서 메이플 스토리가 나오게 되고. 그럼 이거는 사실 이쯤 되면은 거의 2000년도가 넘어선 우리 네. 최근이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2004년 네. 이때쯤이죠. 예. 2003년. 근데 그 회사 직원들 입장도 이해는 되는 게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게이머로서 볼 때
게임을 왜 돈 내고 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로 어떻게 연매출을 그렇게 올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네. 아 잠깐만.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네네네.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당시에 연매출이 268억이었어요. 근데 3천억 넘으면 우리 상장할게. 그러면 안 할게 같은 안 할게 거잖아요. 같은 거지. 900억이 아니고 200억 정도, 268억 정도의 연매출을 몇 배야 그러면? 그러면 굉장히 큰 10배가 넘는 10배가 넘는 그런 발전을 해야 네. 되는 건데 근데 메이플 스토리가 너무 승승장구를 하는 거야. 사고 나서 아니면 아직 다른 회사였을 때. 다른 회사였을 때. 다른 네. 넥슨은 넥슨이고 위젯은 위젯일 때. 음. 근데 김정주가 가서 야, 위젯 팔아. 음. 이렇게 된 거예요. 안 팔라고 하지 않았을까? 안 팔아 이랬는데 그러면 내가 돈 많이 줄게 팔아. 400억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팜 이러고 어. 그랬겠네. 연매출이 200 연매출에 얼마라고? 268억인데 400억에 그 회사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땡겨서 산 거지. 네, 연매출 넘는 금액으로 네. 산 거네. 땡겨서 산 거죠. 투자 네. 받아서. 근데 신의 한 수였겠네요, 그것도. 굉장히 신의 한 수고 이걸 이용해서 넥슨은 더 발전하게 되는데 내부는 썩어 들어가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이때 당시에 그 회사를 상장을 시키면 직원들은 다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치 스톡 옵션 같은 걸 받을 테니까요. 근데 넥슨을 때려치고 나간 이승찬이 400억의 회사를 팔고 넥슨으로 다시 돌아왔어. 그치. 그리고 뭐 내 갑자기 사무실 문 열고 왔더니 저번에 나간 애가 있는 거죠. 나간 애가 대표로 앉아 있어. 계열사 대표로 되게 그랬겠네요. 그 위축되고 야 이럴 바에는 내가 여기서 왜 이래? 나가서 그냥 나도 차린 다음에 인수 한번 당하지 뭐. 그게 그런 생각이 만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부터 김정주 씨가 회사를 2004년부터 2007년 한 해 빼고요. 네. 매년 회사를 사들입니다. 계속요. 계속 회사를 사들이고 그 지금도 작은 게임 회사들을 계속 사들이는 네. 거. 그 쇼핑 중독이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 충동 구매하는 것 같아. 그게 그 제가 어디 그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 걸 이제 자꾸 산대. 아 사서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카드 이렇게. 긁는 순간을 즐긴다고 그러더라고. 이분이 송재경 씨한테 약간 컴플렉스가 있는 거야. 사인하는 순간을 즐기는 거거든. 아, 야 그런 이건 거 넥슨에 못 들려주겠다.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야, 소장 온다. 큰일 났다. 자 이제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굉장히 승승장구고 있는데 네. 이때 당시에 우리가 2004년에 카트라이더가 나오게 돼요. 맞아요.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서브 게임으로 또 나오죠. 네. 캐릭터 산업 중에 일환이라고 전 느꼈어요. 네, 근데 이게 캐릭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요. 넥슨에서 새로운 개발 문화를 만들어자 이렇게 해서 네네네. 원래는 그때까지만 해도 넥슨 한 회사가 다 게임 그러니까 운영하는 팀 빼고 모든 개발팀이 달려들어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자 지금 이거 하면 다 같이 택컴 하면 다 못 알아. 택틱 커맨더스 만들어 갔는데 진짜로 택티컬 커맨더스가 그럼 그렇게 많이 달라붙었던 게임인 거야? 근데 이때부터 이제 내부 스튜디오식 개발을 시작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이 카트라이더는 네. 로드마니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낸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넥슨에서 나온 게임들 뭐 마비노기도 그렇고 다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붙어 있군요. 게임을 키면 넥슨 로고만 뜨는 게 아니고 그 팀의 스튜디오 네. 그 뜨는 거네요. 마치 다른 회사가 만들었다는 것처럼 전 다른 회사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 다른 회사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 내부에 있던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드마니 스튜디오가 카트라이더를 성공을 빵 시키고 네. 네. 그다음에 마비노기를 만든 데브캣 스튜디오가 네. 그거를 빵 터트립니다. 네. 예. 그래서 빵빵 터지네 진짜. 넥슨이 뻥뻥 이제 치고 올라가죠. 그쯤 되면 근데 직원들 대표 입장에서는 그 아까 말했던 네. 나갔던 회사를 사들이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아까 말했듯이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가 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온 방식일 수도 있겠네요. 스튜디오라는 게. 뭐 그런 것이 네. 있죠. 왜냐하면 이런 그 인센티브를 나누는 그러니까요. 그런 권한을 네. 스튜디오 장한테 그냥 다 이름을 그러니까 했어요. 쉽게 말해 회사 안에 있을 뿐이지 회사 대표나 다름이 없는 그렇죠. 스튜디오 장이 회사 대표나 다름이 없고 네. 굳이 인수 결과를 거치지 않아도 음. 난 이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넥슨이 이제 이런 빵빵빵 터지니까 네. 3천억이 가까워 오는 거야.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음. 야 되네. 되네. 된 거죠. 야 이제 상장해 이렇게 했는데 김정주가 안 하고 버텨요. 근데 왜냐면 말은 3천억 했는데 진짜 될지 몰랐거든. 진짜 될줄 몰랐는데 자 근데 3천억이 됐는데 넥슨한테 위기가 하나 찾아옵니다. 뭡니까?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이 나오는데 음. 너무 잘 되는 거야. 좀 불안할 정도로 잘 됐나? 왜 그게 위기예요? 넥슨이 하는 게임 모든 게임을 다 통틀어 합쳐도 이 던파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던파가 참 넥슨 게 아니었죠? 넥슨이 아니었어요. 맞다 넥슨이 아니었지. 던파 너무 넥슨스러워서 하는 그 말. 넥슨은 네오프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임인데요. 네네네. 예. 이 던파가 너무 잘 되니까 넥슨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게임이 잘 되니까. 하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에 한국 게임 시장에서 게임 소비층이 정해져 있는데 네. 게임이라는 문화가 특히 온라인 게임이라는 문화 난 내가 하는 것만 해라는 게 좀 만연하다 보니까 네. 하나가 빵 터지면 일순 그 주변 게임 다른 게임들이 주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김정주가 갑니다. 네오플 대표가 그때 또 사러 가는 거야. 허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네오플 팔아. 아니야 서민이라고? 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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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서민 씨를 보내지 그랬어. 그래서 김정주가 갑니다. 야 네오플 팔아. 그랬더니 안 팔아. 이렇게 그렇겠지. 돈 많이 줄게 팔아. 니네 이제- 돈 없잖아. 우리 회사 살 만큼 돈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김정주가 나 돈 없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쫄보가 됐네.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결국에? 쇼핑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 테슬라 같은 거야 지금 우리한테. 아니야. 김정주가 네. 이제 돈 없어라고 하니까 허민이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받아 오시면 되잖아요. 아 네. 팔고는 싶은데 어. 그 돈은 안 된다. 그렇죠. 더 갖고 와라. 그래서 3,852억에 네오플을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넥슨이 있는 돈 다 털어서 사온 거예요. 아 이게 그 뭐야 진짜 대기업들의 성장 방식이긴 한데 돈으로 그냥 사버리는 거잖아요. 될성 싶으면. 그렇지. 이때 거의 한 1,000억을 대출을 받아서 샀거든요. 아 진짜요? 그리고 근데 이제 넥슨이 그 뒤로 이제 인수하는 회사들은 이제 조그만한 회사들인데 네. 뭐 예. 예를 들면 뭐 인텔리전트, 두빅, 실버포션 뭐 이런 회사들이 인수를 하는데요. 네. 엔도어즈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인수하는데 이후에는 약간 느낌이 모바일 쪽에 네.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넥슨이 이 던파를 인수한 게 신의 한 수인 게요. 음. 넥슨이 2015년 매출이 1조 8천억입니다. 네. 2015년. 작년 매출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3천억 뭐 1,000억 대출받아 산 거는 그냥 세 발에 핀 거지. 1년 바짝하면 다 벌 수 바짝하면 있는. 벌 수 있는 음. 그런. 아, 그래서 넥슨은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넥슨 편을 들으시는 분들은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자꾸 신의 한 수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네. 진짜 이거야말로 그냥 회사가 운과 음. 노력과 뭐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따라줘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신의 한 수라는 게 결국 그런 게 갑자기 딱 합이 맞아서 네. 빵 터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넥슨이 뭐 게임아이도 인수해서 뭐 서든어택도 만들고 네네네. 서든어택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50개의 게임을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바람의 네네. 나라도 포함해서. 맞아요. 그리고 뭐 이제 지금은 제주도에 컴퓨터 박물관도 만들고 이런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돈이 많으니까. 돈순이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저희 온라인 여기다가 그거 좀 보내봐요. 그 온라인 그 사이트 홈페이지 제작 제안서 같은 거 좀 발주 한번 넣어봐요. 갑자기 만우절날 해가지고 내년 만우절쯤에서 자가발전에서 저희 사이트 좀 의뢰하려고 하는데요라고 하면서 서류 하나 보내보자. 네. 그래서 저는 뭐 넥슨이 지금 이제 쭉쭉쭉 나온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네네. 네. 넥슨의 미래가 저는 이런 인수만 해서는 지금은 이제 힘들다. 오히려 지금 사실 이제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조금 계속 그렇게만 한다면은 아쉬운 방향이 아닌가. 네, 그럼 독점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국내 자기들도 작게 시작해서 컸던 그 기억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스타트업들도 성공하기 전에 이미 다 사버린다면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재미있는 사실이 넥슨이 그 NC 소프트를 한번 샀던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NC 소프트를 샀다가 네. 지금은 다시 분리를 했는데 네네네. 정확히 리니지 있을 때? 네, 리니지 있을 때죠. 그 얼마 전이에요. 그래요? 2012년에 NC 소프트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네. 이제 우리는 한 회사가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NC 소프트의 경영권은 가지지 않겠다. 그냥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느낌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NC 소프트가 뭐 게임 개발 안 하고 네네네. 야구단 만들고 앉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넥슨 입장에서는 자꾸 돈 쓰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갈라선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넥슨이 잘못 샀네. 반품한 거지. 네, 반품했네. 못 쓰겠네요. 예. 그러면서 넥슨이 이제 뭔가 투자에 대한 감을 조금 찾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잃어가는 게 아닌가 네네네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넥슨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린 돈순이다. 그렇죠. 인정하죠. 근데 돈순을 이제 안 할 거다. 사용자들한테 많이 베풀고 그런 거 할 거다. 그래서 아니 어딘가에서 얻어야지 베풀 거 아니야. 많이 얻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계속 얻긴 얻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돈순이라는 타이틀 이제 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 그 넥슨 편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 대표가 또 이름이 뭐라고? 김정주 씨가 그 아까 저도 이제 회사를 다녀봤었고 네네. 그 회사 직원들의 사기라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저는 되게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사기 저하인 부분에 회사를 처음에 사왔을 때 처음 샀을 때 사기 저하되는 거를 스튜디오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쉽게 시도하기 힘든 부분이긴 그렇죠. 서울대학교 한데요. 그 컴공을 내 멋대로 다닌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예. 네.
컬러 프린터를 선물해 줬다고요. 재밌는 게 넥슨이 이제 넥슨의 게임이 50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게임의 화폐를 다 통일을 하겠다. 그 이제 자기들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죠. 환전이 되더라고. 내가 그 누차 제가 뻘글을 쓰면서 다니지만 인플레이션 기대하십시오. 네, 그러면 분명히 구멍이 생길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바람의 나라의 네. 500전을 메이플 스토리 뭐 400매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서버마다 또 그거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환율을 이제 제공을 하겠죠. 난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저는 넥슨 들어가서 전부 다 제 인증 다시 아이핀분으로 풀고요. 네. 네. 그동안 쌓여있던 아이템들을 다 환원시킬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서버로 들어가서 현금화 시키겠지. 아니요, 전 바람의 나라 할 거예요. 자 이번 주는 네. 그래서 제가 좀 마지막에는 좀 시간이 모자라서 예. 급하게 너무 급하게 잘라 먹은 잘라 것들이 먹은 있는데 것들이 좀 있는데 아니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서 넥슨에 대한 회사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잘 재밌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굉장히 원래 게임을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게임이 아닌 다른 회사가 나오면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첫 시작인 넥슨으로서는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입니다. 긍정이 긍정 씨는 저는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김정주 씨와 송재경 씨 얘기가 있었는데 네. 송재경 씨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있었으면 더 그 인간적인 부분들이 궁금하다는 거죠. 아니요. 그 왜냐하면 송재경 씨가 네. 그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천재적인 개발자로 되게 유명해요. 음. 일화들도 굉장히 많고 최근 나오는 게임들은 왜 그래요? 그 개발만 잘하는 거지. 그렇지. 야, 그럴 수 있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얘기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돈바스 썼나? 몰라요. 코드병이니까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고 네. 어쨌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 숨겨졌던 비화들을 많이 들을 수 그러니까요.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사실 뭐 기회가 된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정말 큰다면 그 관계 회사 이제 업계 사람들을 로비에서 우리 공개 네. 콘서트 한번 하자. 앉혀놓고 좀 할 수 있지 않나. 쇼핑 중독자를 이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모셨습니다. 하면서 박수하고. 저희를 사실 네. 건가요? 막 이렇게. 누차 말하지만 쇼핑 중독은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네, 대표 이름이 뭐라고요? 김정주라고 몇 번 얘기해. 아니 왜 난 지금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걸 자꾸 중독자라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부르십시오. 거야. 중독자. 네. 제약회사니까. 김정주 씨. 네. 소송 들어온다. 김정주 씨. 네. 내용 증명 죄송합니다. 내용 증명 온다. 내용 증명은 저도 보냅니다. 내용 증명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얘기들은 좀 이제 출처를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넥슨 이야기들을 좀 이제 재밌게 풀어놓은 네. 어떻게 보면 김정주 씨의 이야기들을 재밌게 풀어놓은 플레이라는 책이 있어요. 넥슨에서 썼어요? 넥슨에서 쓴 건 아니고 그 에스콰이어 작가인 심기주 작가가 네. 기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 나가면서 들으면서 쓴 이야기들이 나온 책인데요. 제우미디어에서 이게 나왔어야 돼. 민음사에서 나온 책인데. 제우미디어 모릅니까? 몰라요. 제우미디어가 그 넥슨과 리니지의 모든 가이드북을 아. 계속 만든 그 잡지 뭐 회사예요. 레벨 60까지 네. 무료 이용권. 그 무료 이용권 15일 무료 이용권 들어있기로 유명한 가이드북인데 네네. 아쉽네요. 거기서 나왔으면 진짜 웃겼을 텐데. 뭐 500매소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 송정주 따라잡기 이런 네. 거 같은 거죠.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책이. 이제 그 책을 보시면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책이 아무래도 넥슨을 기준으로 써있다 보니까 네. 약간 넥슨 뽕 맞은 듯한 내용들, 맥뽕 맞은 듯한. 근데 이게 미화가 약간은 되어 있겠죠, 당연히.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약간 더 다이나믹하게 쓰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저는 뭐 책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네네. 네.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재밌을 것 같네요.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 뭐 책한테 돈 받은 건 이게 없고 약간 넥슨 평전 같은 건가 보네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는 넥슨 편을 준비를 하면서 네네네. 굉장히 회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엄청 오래됐죠. 그리고 너무나 역사 깊은 회사고. 네, 뭐 아무튼 지금까지 발전한 그림과 앞으로 발전할 것들이 너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네. 네, 저희가 한 뭐 자가 발전이 계속돼서 한 5년 뒤에 다시 한번 또 넥슨 특집을 다루는 날이 오지 않을까. 네, 그때쯤 되면 저희가 특별히 넥슨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트 계획서를 발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오는지 궁금하네요. 유명하신 온라인 사이트 제작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연락을 했는데요. 예. IBM 소개받고 연락드렸는데. SK도 만드셨던데. 네, IBM 소개받고 연락드렸는데. 네. 네, 뭐 좋습니다. 아무튼 넥슨 열심히 하시고요. 더 뭐 큰 회사가 되도록 하십시오. 저희가 자가 발전하세요. 네, 지켜보고 있을게요. 힘내세요. 네, 자가 발전 얼마나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